신속하게 명도를 하기 위해서 미리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임차인이 체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상가나 주택 같은 부동산을 임대하다 보면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문제들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특히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명도에 관한 문제인데요.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 월세 미납이나 무단전대 같은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해서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럴 때 진행하는 소송이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명도소송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신속하게 명도를 하기 위해서 미리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상가 건물에 대해서만 계약갱신 청구권이 인정되었지만 2020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이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상가와 주택 모두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곧 끝날 예정이라서 미리 소송을 준비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계약이 연장된다면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분들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어 하시는 경우는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주택의 경우에는 2달치, 상가의 경우에는 석 달치의 월세가 미납된 시기가 계약기간 중에 한 번이라도 있어야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을 내보내기로 결심하셨다면 섣부르게 월세 납부를 독촉하지는 마시고 일단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요건은 만들어 놓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본 소송인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으로서 목적물의 인적, 물적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곧 명도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니까 위장 세입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기지 말라고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송이 끝나기 전에 점유자, 즉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줬다면 법원에서 힘들게 받은 확정 판결은 아무런 효력도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소송 진행 중에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해서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난감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가처분 신청이 끝난 다음에는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실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사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는 특별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판결처럼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단 전대를 하는 등의 계약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의 규책 사유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임차인에게 전달하고 임차인이 이것을 인지해야 비로소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내용 증명을 바로 그 전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에 포함된 사실은 나중에 명도소송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하고요. 임차인이 본인의 계약 위반 사실이 적혀있는 내용 증명을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을 내보내기로 결정하셨다면 일단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본소송인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에 관할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가 있는 법원이 원칙인데요. 이 명도소송은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기 때문에 부동산 소재지의 법원으로 관할 법원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같은 공부서류,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계약 해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 같은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문을 가지고 명도 집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명도소송에 대한 판결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준과 동시에 명도를 하라라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건물을 점유하고 있거나 원상회복의 범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서 얼마를 공제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양측 간의 협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판결이 선고된 다음에도 명도 집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까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미리 보증금 반환에 관한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면 임차인이 자진해서 퇴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강제 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명도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소송 없이 원만하게 건물을 인도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해야만 한다면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서 신속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명도 소송도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담 때문에 이 소송의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는 임대인 분들이 계시는데요. 조금 부담이 되시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하시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명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저 나연호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최선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